자, 어제 홍준표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말했는데 강북 지역의 재개발을 통해 시세 4분의 1을 쿼터 아파트, 즉 쿼터라는 게 4분의 1을 말하지 않습니까? 공영 개발 방식으로 민간은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정부가 보유하는 조건을 통해 아파트 가격을 4분의 1로 낮추겠다. 그러면서 초과 이익 환수제 그리고 법적 규제를 풀고 양도세 취득세도 감면하겠다고 부동산 투기 세력의 입장에 대해서 편을 들어줬어요. 자, 4분의 1 아파트를 짓는다. 행명21이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땅이 자기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 밑에 땅은 남 거고 위에 건물만 자기 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집에 산다라는 느낌이 되겠습니까? 자, 없는 사람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남의 땅에 지은 시한부 아파트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이게 자기 재산이라고 간주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명21 주장을 조금씩은 이 사람이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4분의 1 아파트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온전히 자기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서민용어로는 이렇게 땅은 니께 아닌 정부 땅에 위에 지은 껍데기만 니 거인 그 아파트를 4분의 1 값으로 줄게. 자, 껍데기만 그렇다면 건축비밖에 더 들어요. 평당 한 350만원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4분의 1 아파트가 아니라 10분의 1 아파트 해야 되죠. 그래서 홍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 4분의 1 아파트 껍데기만 니 거인 거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땅은 남 거야. 그러면서 있는 사람한테는 토지 소가 이익 환수제나 양도세, 취득세 다 감면해 주겠다고 말하는, 그래서 목적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말하면서 그런 서민들한테는 껍데기만 니 거인 거 가져. 4분의 1이야. 껍데기만 4분의 1이라면 이거 엄청 비싼 아파트죠. 없는 사람은 땅도 지거인 아파트는 영원히 못 가지는 겁니까? 자, 껍데기면 10분의 1 가격으로 해야지 왜 4분의 1입니까? 그렇잖아요.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평당 한 3,500원 요즘 기본인데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평당 한 900만원 이상은 가지 않습니까? 900만원, 1000만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니, 아파트를 껍데기만 짓는데 900만원, 1000만원을 내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 생각을 해요? 건설업자만 좋은 일 시켜주려고 그럽니까? 지금 업자들이 짜고 가는 가격이 딱 그 정도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저런 발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업자들이요, 지금 아파트 건축비를 보통 한 8,900에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온갖 거품 다 넣어가지고요. 자, 어제 또 뉴스가 나왔지요. 중국인이 수도권 부동산을 썰어 담았다. 9년째 외국인 매입 1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내 토지, 아파트, 건물 등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 10명 중에 6명은 중국인이고, 중국인이 2013년부터 9년 연속 국내 부동산 매수 외국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에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9,464명인데 전체 매매자의 0.7% 정도 되는데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이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출처 소명을 할 필요도 없고 1가구 2주택 이런 부분에도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규제 구멍을 노려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데 최근에 서초동 한 재건축 아파트에 외국인 투자자가 20%나 된다는 거예요. 강남 재건축이 노란자다, 황금이다 하니까 이 서초동의 재건축 아파트에도 이렇게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외국인에게도 대출 규제나 세금 중과, 세금 부과가 다 그대로 된다는데 외국인이 자국에서 자금 조달할 경우 막을 방법도 없고 가족들이 다 하나씩 다주택을 할 때 이 다주택이라고 세금을 매기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호적이나 세대 구성의 행정적 자료를 외국에서 갖다 주지 않는 한은 그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습격해서 땅값을 올려놓은 캐나다나 호주는 외국인이 주택을 사면 그 산 집에 반드시 살아야 되거나 또 취득세에 차등을 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 한국은 이것이 방치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입법을 해야 될 건데 하지 않고 여당이 발의한 외국인 취득세 중과 방안은 형평성을 이유로 폐기됐고 야당이 만든 규제 방안은 심사조차도 되지 않은 채 강감무소식이고 이 과정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은 점점 아파트를 더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전세난이 끌어올린 아파트값 해가지고 올 들어 8.73%가 뛰었다. 7월 달만 서울이 0.81, 수도권이 1.64,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주택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매경에 보면요, 서울의 부동산의 가격 폭등에 대해서 한국 부동산은 옛날에 감정원이었죠. 여기에서 아파트값 통계 표본을 대폭 확대하자 수도권 아파트 시세가 순식간에 기존에 이야기하던 것에 비해 20%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민간이 발표하는 것하고 부동산원이 발표하는데 큰 수적 차이가 났죠. 그래서 부동산원의 통계 정밀도가 모자란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원이 통계가 표본 설계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낳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서울 시내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어떤 기사를 보면 9억 원대라 그러고 어떤 기사를 보면 평균 가격이 11억 원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이 7월 전국 주택 가격 조사를 발표했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 930만 원이에요. 지난 6월 달에 9억 2812만 원에서 한 달 만에 자기들 조사에서 19.5%, 20%가량 뛰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라고 보니까 지난 1년간의 가격 상승폭이 4.5%밖에 안 된다 했는데 한 달 만에 19.5가 뛰었다. 자, 서울 외 수도권 다른 지역도 다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이유가 뭔가 하니 부동산원이 집값 통계 표본을 큰 폭으로 늘려서 처음 발표했는데 과거에는 아파트 값 표본을 11,190개를 했는데 지난달 35,000개로 2배가량 확대를 하고 보니 가격이 폭등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민간 통계와 부동산은 통계 차이가 없어지고 거의 같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정부는 민간 통계는 무시하고 부동산은 통계로 정부 정책을 폈는데 통계청이 표본을 좀 확대라고 권고해서 하고 나서 보니까 국민은행의 부동산 발표 시세와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부러 엉터리 지금 조사를 발표했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로자 소득이 연평균 2% 수준으로 올라요.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 그런데 소득세나 건강보험 같은 보험료는 10년 새 52%가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보험료, 건강보험료 최고 상한선은 704만 8천 원인데 일본의 5배, 대만의 8.2배예요. 이것도 매우 잘못된 거죠. 건보료를 이렇게 내게 해서는 안 되죠. 자, 그런데 소득세하고 보험료 같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엄청나게 10년 새 52%나 폭등시키면서 근로자의 소득은 연평균 2% 늘린다. 참으로 기가 찬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제 그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 아프간 사태에 영향을 좀 미쳤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연준이 지금 미국의 연준이 패드가 다음 달부터 이 테이퍼링, 즉 유동성 축소의 조기에 들어가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지금 예고되었는데, 이 최근에 연준이 하는 테이퍼링을 빨리 한다, 그리고 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내용보다도 세계 경제의 이 침체에 대한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 방을 때린 게 탈레반이에요. 그래서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을 했다, 함락됐다라고 되면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추진 중인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내 인프라 투자 법안과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지금 예산안 통과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간 사태가 세계에 굉장히 정신적 충격을 줬어요. 자, 저 문제가 나비 효과로 이 중동 지역을 비롯해서 세계에 지금 번져나가면서 이것이 델타 바이러스 확산과 이 맞물려서 세계 경제에 혼란과 불확실성을 더 가중시킬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간이 지금 철수시킨 것이 3,200명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2,000명은 특별 이민을 신청한 아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실어 날라도 3,200명밖에 못했고, 어제 하루 13편으로 아프간에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가족 등 1,100명 대피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있고, 자, 이 속에서 미국이 한 2만 명 정도의 아프간인들, 미국을 도왔던 아프간인들을 데리고 나가고, 또 아프간에 체류 중인 미국인들이 합쳐서 11,000명, 한 최소 32,000명은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이달 말까지 해도 지금 이게 다 될지 모르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고나 안 좋은 그림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또 세계 경제에 굉장히 충격을 주는 요소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미국이 아프간에서 빠져나오는 부분, 이때까지 세계 경제가 굉장히 이 탈레반의 공포에 의한 이 침체 공포가 깊어지는데 일종의 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참 델타에 이어 별의별 게 다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